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9일과 10일 화씨 80도에 육박하는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뉴욕 일원에 찾아와 이른 여름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이른 여름 분위기를 맞이하는 한인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수선화와 개나리 등 이른 봄꽃들이 채피기도 전에 화씨 80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가 뉴욕 일원을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약 2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인 9일, 맨하튼 상가들은 일제히 에어컨을 가동시켰으며 맑은 날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초여름 날씨를 즐겼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하탄을 찾은 시민들도 늘어나 한인 상가도 즐거운 표정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몸은 조금 피곤한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맨하탄의 한인 콜택시 운전사들도 날씨가 더워져 화창한 날씨 속에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탓인지 요즘 손님들이 많이 부쩍 늘으시고요. 야외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활동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10일에도 최고 기온이 80도에 육박한 뒤 11일과 12일에는 화씨 50도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때일은 무더운 날씨로 꽃들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봄철 엘러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 건강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MK뉴스 김성민입니다. 뉴욕시 소기업들의 각종 벌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9일 전체 회의에서 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티켓 발부 관행을 시정하는 패키지 조례안들을 통과시켜 이들이 기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주요 티켓 발부 부처인 빌딩국, 소비자보호국, 보건국, 환경보호국, 청소국, 교통국, 소방국 등이 기존 티켓 발부 내용과 그 근거 규정들을 검토한 후 앞으로 티켓 발부에 앞서 경고장이나 시정기간 부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하도록 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시장의 서명 즉시 조례안이 발효되면 각 부처는 120일 이내에 규정 변경 내용을 시장실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시장실 산하 운영국이 이들 부처의 검사관들을 위해 표준화된 고객 서비스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커리큘럼에는 검사관 활동 시 영어가 미숙한 소기업주와 종업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지침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국은 표준 커리큘럼을 작성한 후 각 부처별 검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 공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부의 어느 부처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는 소기업주들을 위해 이들 부처에서 각 커뮤니티로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한 조례안과 검사관이 조사를 벌이기에 앞서 소기업주 권리장전을 제시하도록 해 기업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 조례안도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도로 주차를 할 때 미터기에 돈을 넣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9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지불한 뒤 주차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롱스 벨몬트 경제환경개선지구의 지역 아서 애브뉴 인근 18개 블록에서 시범 운용될 원격 주차 시간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업체인 페이바이폰 웹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한 뒤 자동차 번호와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됩니다. 차를 주차한 뒤 앱을 작동시키면 이미 입력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주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운전자는 페이바이폰사에 직접 전화하면 됩니다. 또 주차시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운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경고문을 보내 연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경찰은 주차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시정부는 또 주차 공간 현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주차 지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 지도는 시범 운영 중인 아서애브뉴 인근 지역의 도로 밑에 센서를 설치해 빈 공간 여부를 파악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는 주차 공간을 찾으려면 지도에서 주차 가능이라는 표시가 된 곳을 찾으면 됩니다. 학생 비자 F, 교환 방문 비자 J, 연수 비자 M의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유학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월 상정돼 법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9일 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 구스빌라 리스키스 의원이 발의한 학생비자 보안 개선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심사관들은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및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비자 신청 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자 심사관들은 비자를 발급하기 전 비자 신청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입국 부적격 사항이 없는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기 중 결석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 60일마다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유학생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12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감소한 수치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2011년 같은 기간에는 1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3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강력한 보행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지난해 41명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39명이 사망한 2011년과 비교할 때에는 10명이 늘었습니다. 사망 보행자의 연령대는 50에서 64세가 11명, 65세에서 79세가 10명, 80세 이상이 2명으로 5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는 총 11명이 사망해 주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주 전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카운티는 오션 카운티로서 해당 기간 동안 총 17명이 사망했고 2위는 13명이 사망한 미들섹스 카운티였습니다. 보행자 사망자는 버겐 카운티에 이어 미들섹스 카운티가 5명으로 2위였습니다. 이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대학 캠퍼스가 이번에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20분쯤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의 론스타 대학 사이페어 캠퍼스에서 한 재학생이 건물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소지한 칼로 동료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난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한 1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일부 부상자들은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딜런 퀵이라는 20살 백인 학생으로 범행 도중 3명의 학생에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무기나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대피하고 공범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추가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 대학의 또 다른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부상당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롬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취임한 이래 100일간 김 의원 사무실에 접수된 민원이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민원 접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3,0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엔 하루 평균 38건, 2월엔 하루 평균 52건, 3월엔 하루 평균 60건이 김 의원 사무실에 접수된 셈입니다. 지난달 접수된 통계를 보면 소득세 신고 무료 서비스 이용건이 828건으로 전체 중 6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관련이 14.84%, 통번역 관련이 4.21%, 사회보장 혜택이 3.25%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 사무실은 지난 1월부터 월별 접수된 민원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9일 뉴저지 스팟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한 주민 가운데 34.3%인 71만 8천 명이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3만 9천 명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주민은 약 230만 명으로 전국 40위 수준입니다. 4월을 생명기증의 달로 지정하는 등 주민들에게 장기 기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올해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장기 기증 등록을 하길 희망한다면서 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너무나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주택가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매춘 행각을 벌여온 30대 한인 여성 등 일당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 NYPD 마약특별단속반은 지난 7일
플러싱 키세나 공원 인근 일반 주택으로 위장된 성매매업소 31세 한인 여성 김모 씨를 비롯한 4명의 여성을 매춘 및 매춘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의 체포는 최근 경찰이 입수한 첩보에 따라 함정 단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함정 수사에는 사복경관 3명이 고객으로 위장업소에 잠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함정 수사를 통해 매춘 행위와 성매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플러싱 페린턴 스트릿 인근 도로변에서 33세 한인 김모 씨 등 남성 5명이 경찰이 투입한 여성 매춘부에게 돈을 건넸다가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의 초현대식 호텔과 의료센터를 갖춘 18층 높이의 주상 복합 빌딩이 들어섭니다. 커뮤니티 보드 세븐은 지난 8일 샌포드 애비뉴와 프랭클린 애비뉴 사이 유니온 스트릿 선상에 18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 이스턴 미라지 타워 신축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이스턴 미라지 타워에는 243피트 높이의 161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수영장, 고급 식당, 스파 등의 편의시설, 65개의 진료실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뉴욕시 지하철 역사에 첨단 방식의 무인 안내 정보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여름까지 무인 정보 안내 시스템 120여 대를 타임스퀘어와 그랜드 센트럴역 등 맨하탄 19개 역사에 설치하게 됩니다. 46인치 크기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디자인된 이 무인 정보 시스템은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과 환승 안내 등 다양한 운행 정보는 물론 인근 실시간 뉴스와 일기예보, 역사 주변의 쇼핑몰과 음식점, 관광 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무인 정보 시스템 상단부에 싣는 광고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 피해 이후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승객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 이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열차와 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4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 직전에 조사된 6.0점과 지난해 2011년의 5.2점보다 높은 것입니다. 올해 뉴저지 해링턴파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브렌다 조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이달 16일 3년 임기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올해 해링턴파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이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조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오는 5월 2일 라우다우드 현 위원과 함께 교육위원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의료인의 면허 신고를 한국 시간으로 28일 마감합니다. 면허 신고 대상자는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입니다. 면허 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돼 2011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곧이어 한인사회 행사 정보가 방송됩니다. 한인사회 행사 정보입니다. 뉴욕 미랄 장애인 선교단은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 한인교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5회 함께 걸음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작은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들의 장기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5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체리힐 비혼식당 연회장에서 남부 뉴저지 지역 한인을 위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민원 접수 분야는 여권 발급 신청, 영서 확인, 가족관계 등록, 비자 발급 신청 등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참가하면 됩니다. 뉴저지 해밀턴에 있는 늘푸른 농장이 오는 21일 제11회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에는 남미식 숯불 바베큐와 떡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싱그러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KCS 본부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격은 2013년 총 연간 수입이 개인 보고의 경우 $30,000 이하, 가족 보고의 경우 $51,000 이하입니다. 이 행사는 기본 공제만 제공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이민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나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반드시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내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 소유, 은행 계좌 또는 미국 내 재산 현황 등 미국과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국 시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해외에서 승인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 채취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문을 채취한 후 해외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환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현금을 사실 때는 1148원 24전, 파실 때는 1108원 76전입니다. 보내실 때는 1139원 50전, 받으실 때는 1117원 50전입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최고 기온 화씨 55도, 최저 기온 화씨 43도가 예상됩니다. 4월 12일 금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기온 화씨 54도, 최저 기온 화씨 4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환율과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K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